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이제 어제 밤도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그 후유증 때문에 아직 그 충격을 좀 소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때마침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매수가 초과된 그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밟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별거 아니다, 그냥. 그래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뭐 무시할 만한 사안은 또 아니죠. 곧바로 이제 미국 채권금리, 특히 이제 중장기물 위주로 해서 채권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그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 하루 종일 상승과 하락을 그냥 거듭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그 폭이 상당히 그 제한되는, 이건 제가 이제 아침에 텔레그램 통해서 오늘은 시장이 위아래로 막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과 기관은 3거래일 연속해서 이제 매도를 이어갔고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45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36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4,73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는 2,602.80포인트, 어제보다 뭐 0.1% 빠졌으니까 그냥 약보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종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히려 이제 뭐 그 코스피보다 더 하락 구간에 멈춰져 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그런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93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5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2,0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그 최종 지수는 918.43포인트, 어제보다 0.21%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이제 뭐 음봉이지만 양봉이었다 하더라도 별 뭐 의미 없다. 그래서 쉽게 상승으로 전환되기에는 뭐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좀 어려운 상황이고, 코스닥도 어제는 양봉인데 오늘도 음봉을 붙이면서 어제 양봉이 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더블톱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여전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9원 80전, 그래서 10원 70전 상승했습니다. 뭐 경기가 좋다, 뭐 물가가 뭐 2점 몇 %로 별로 안 올랐다, 우리나라 뭐 계속 그렇게 발표하지만 환율은 못 속입니다. 환율은 오늘 1,300원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들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를 산 거 이외에는 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981억, 삼성전자는 외국인 981억, 기관은 987억, 둘 다 순매도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100억 이상씩 둘 다 순매도했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만 128억 샀고 기관은 17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 포스코홀딩스, 뭐 LG화학, SDI 뭐 다 팔았습니다. 현대차만 외국인이 173억을 순매수했고 네이버를 기관이 259억 순매수한 거를 빼고는 뭐 카카오도 외국인 124억, 국내 기관은 301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 689억 순매도, 개인이 88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 움직임을 좀 우리가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다 팔았습니다. 281억, 378억, 288억 뭐 이렇게 다 순매도를 했고, 기관만이 에코프로 BM을 98억 순매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에코프로도 235억 순매도, LNF도 286억 순매도. 반면에 개인은 에코프로 BM을 195억 순매수,
에코프로를 646억 순매수, LNF를 577억 순매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좀 움직인 거는 뭐 첫 번째 이렇게 보면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이요. 이게 이제 뭐 오늘 전체적 시장이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죠. 국내 화장품이 일본에서 프랑스를 누리고 일본 수입에서 첫 번째 1위를 기록했다. 일본에 수입되는 화장품 중에서 뭐 작년에 일본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이 775억 엔이다. 이런 얘기. 또 7월만 놓고 보면 중국도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했다. 뭐 이런 걸로 오늘 이제 ODM, OEM, 미용기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이거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 웹툰을 미국에 상장시키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2대 주주인 Y랩 같은 거는 강세를 보이고, 처음에 뭐 그냥 웹툰이라고 해서 일부 그냥 같이 따라 올랐던 거는 이제 오후되면서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한국, 중국 카페리 여객 운송이 재개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7월부터 방한하는 관광객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이제 1위가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카지노 쪽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 SM 호실적 발표 때문에 이제 기대가 커요. 그래서 아시지만 8일날 하이브고 11일날 JYP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데 대한 기대를 이제 상당히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에서 보셨지만 하이브의 뉴진스, 이 빌보드 핫 100, 핫 100, 그 차트에 세 곡이 동시에 진입했다. 이런 걸로 또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모건 스탠리가 보름 안에 주가가 무너질 확률이 80% 이상이다. 포스코 홀딩스 얘기입니다. 뭐 무슨 리포트를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무당도 아니고 뭐 80% 이상 무슨 근거로 80% 자기가 선택한 근거는 그 객관적 근거가 아니죠. 반면에 이제 뭐 국내 기관들은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더 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뭐 리튬이나 이런 거 이제 보유하고 있잖아요, 남미에. 이제 그런 거 뭐 다 따져봐도 너무 오버밸류다 하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놓고 공매도를 치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총대 메고 이러고 또 공매도 치고, 이미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에코프로에 이어서 이런 이제 공매도의 전쟁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 포스코 홀딩스를 외국인 689억 팔았고, 우리 개인은 887억을 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제 정리해 보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여진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여진이 끝나면 끝이냐? 우리가 이제 뭐 실제로 지진이 나면 여진 끝나고 이제 뭐 끝나잖아요. 근데 아니면 그 여진 뒤에 오는 지진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내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피치가 이 얘기를 터뜨려 놓기 전에는 뭐 다 알지만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까져서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지켜볼 게 생겼습니다. 시장을 보면 어차피 시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시장의 충격이 처음에 세게 탁 받고 두 번째 날 이제 좀 덜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진만 정리되면 끝나는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는 얼핏 보면 이렇게 어떤 악재에 의한 이슈 같이 보이지만,
이게 일차적인 그 충격이 소화된다 그래도 조금 다른 이슈하고는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좀 과매수 상태에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미국이 내놓고 싫은 얘기였잖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아무도 안 했죠. 그래서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그 문제를 피치사가 탁 찌르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피치사가 욕을 먹지만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그냥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얘기한 놈이 혼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 사람은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비난해서. 근데 팩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끔히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시장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딱 막혀갖고.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냥 이런 시장이에요. 위아래로 납작하게 눌려지는 그런 시장을 오늘은 갈 수밖에 없다. 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다음 주에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 해답을 모르니까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고용지표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고용, CPI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뭐 그거는 그냥 하루로 끝날 수도 있어요. 뭐 다 우리가 뭐 예측하고 CPI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추세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장기 미 국채의 금리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어제 이제 바로 그러니까 10년짜리 그냥 딱 올라붙잖아요. 수익률이. 말로는 뭐 아니다. 옐렌 장관이 그래도 뭐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한 게 미국 국채다. 뭐 이러고 뭐 워렌 버핏 영감님도 미국 국채는 염려 없으니까 자기는 사겠다. 뭐 어쩌고 그러고는 있지만 다 웃기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어제 이제 바로 4.17 막 이렇게 178 이렇게 올라갔어요. 10년 만기가. 근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계속 이게 돌려막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려막는데 이자 갚기도 급급하니까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총 부채가 32조인데 세수 받아서 5조 중에서 20% 이자 내고 나머지 갖고는 국정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 추가로 계속 부채 한도 늘려가면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레이트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채권이 공급되니까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채권 레이트는 올라가죠. 그게 이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을 정리하고 그 2개월 사이에 1조 500억 달러를 국채를 발행했어요. 2개월 사이에.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계획대로 하면 9월 말까지도 다시 1조 달러가 넘게 국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국채가 계속 나올 거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어떤 물건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려고 그러는데 계속 나와. 앞으로도 나올 계획이 많아. 그러면 얘 값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죠. 값이 떨어지면 채권은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는 이제 9월까지 그렇게 1조 더 하고 4분기에는 한 8,500억 달러 정도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이제 그 연준이 하고 있는 긴축 QT 이거를 감안하면 이거 너무 빡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 유동성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 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도 greater flexibility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유도리 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0.5%포인트 그 진폭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그 미국 국채 단골손님 일본도 조금
그렇죠. 사는 게. 뭐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당장 이제 다음 주 8일 날 420억 3년물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일 날은 370억 달러 또 10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물이 10일 날 230억 달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막 줄줄이 계속 있는 거예요. 미국이. 빚 찍어내는 게 지금 막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고 연준이 긴축하던 거를 그만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그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작년에 채권금리 빡세게 올랐던 데가 언제죠? 10월 17일. 4.333. 기억하실 거예요. 4.333. 10월 17일 날 그랬어요. 10년물 금리가. 그게 이제 최근에 최고예요. 근데 이번에 급하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4.178이에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지난 해의 10월 17일 날의 그 레이트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주식시장 공기 좀 탁해지죠. 걱정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뭐 자넷 장관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 뭐니 얘기해야 과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저걸 사줄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일 이제 잠깐 나면 체크하시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 채권금리를 체크하셔야 돼요. 얼마 동안. 그래서 만약에 그 10월 17일에 최고까지 못 가고 이게 안정화를 찾으면, 그러면 그나마 이제 뭐 좀 희망이 보이는 거고, 그걸 뚫는다 이러면 조금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꾸 이제 뭐 나쁜 쪽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늘 우리가 위험을 미리 한번 짚어보자. 근데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좀 신경 쓰자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구조를 이해 못 하셔도 그냥 되게 심플해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를 매일 새벽에 체크하셔갖고, 4.333 넘어가면, 야, 이거 시장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주말에는 주가가 오르고 끝나면 좋긴 하지만, 뭐 그렇게 깊게 빠진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눌려놓은 상태니까, 어차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나를 우리는 또 이제 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오늘 이제 금요일에 제가 그 슬콘생에 뭐 연주해서 올리는 거에 When I Dream 그 캐롤 키드의 그거를 연주해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 모두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이요? 돈을 벌겠다는 꿈. 뭐 그 돈을 벌겠다는 꿈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는 이런 이제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꿈이 다 다르듯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의 꿈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 내 투자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누구는 뭐 해서 돈을 많이 벌었, 누구는 뭐 해서. 어저께 제가 초전도체 얘기도 하고 하지 마시라 이랬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름답고 이쁜 여러분들의 꿈을 그냥 욕망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꿈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개인 투자가는 안 터져야 된다. 우선 깨지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폭염이 뭐 이제 주의보도 나오고 경보인가요? 뭐 이러니까 주말도 계속 이어진다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주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쉬시고, 월요일 날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